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거 카페에 올렸는데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지지의 형, 그러니까 뭐 삼형, 뭐 형파 이런 식으로 불리죠, 그죠? 근데 희한한 거는 뭐 사주팔자 명리학의 역사에서 삼형도 아직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하지 못했다. 뭐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주, 팔자든 명리학이든 뭘 근거로 했다? 시공간. 이게 뭐지? 자연의 물형 변화. 결론적으로 이거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자연에서 물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사명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모든 것은 청력, 개수의 폭발력으로 중력, 정화의 물형 결정, 물형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을 명리 이론으로 만들어내는데 그중 하나가 뭐다? 사명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명에는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작용이 있었으니 생, 왕, 묘,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 생은 인사신의, 왕은 자묘오유, 묘는 진미술축,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근데 이 작용이 그냥 사명이니까 서로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생왕묘의 그 작용이 틀려. 그러니 머리가 복잡, 그죠? 그냥 동일했으면 아하, 뭐 인사신에도 자묘에도 진술충미도 동일한 형작용을 하니까 머리가 아플 리가 없는데, 왜 이게 머리가 아팠냐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냐면, 이 생이라는 인사신에는 기운을 증폭시켜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더 보고, 자묘오유는 이게 분명하게 자묘 이렇게 하면 생의 관계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속에는 임계, 묘에는 갑을, 이 관계들이 복잡하게 서로 상이해.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와. 어느 것은 맛이 가고 어느 것은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임계다 그러면 묘목을 만나면 임수는 묘목에서 맛이 가고 개수는 묘목에서 자신의 쓰임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같은 지장간에 서로 동일한 공간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두 개의 에너지들이 작용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거를 형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근데 진술충매는 인사신에는 증폭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면, 진술충매는 뒤통수 쳐서 이미 지나온 것들에 있는 어떤 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것도 확실하게 반 죽이는 충 개념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을 조정해서 맛이 가게 만들어. 그러니 생왕묘 세 개의 작용력은 동일하다? 틀리다. 틀리니까 세 개의 사명의 이치를 어떻게 살펴야 되지? 따로 국밥으로 따로따로 살피지 않으면 이거를 동일하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핀다요? 자,
인사신해를 이해하려면 인사신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기운을 증폭시키는 이런 개념이 무언지를 이해하려면 지장간을 한번 봐봅시다. 자, 요걸로 지장간 표를 보면서 이해하면 좀 빨라요. 인목은 갑병이 있죠, 그죠?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봐요. 요건 이제 장생지죠. 소위 말하는 요거는 뭐 록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인이 밑으로 내리면 요거 사화, 인사.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인사형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지? 지금 명확하게 지장간에서 설명해 주는 거는 목생화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목생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 목이 사화를 생하면서 사화를 증폭시켜 주는 거야. 이것이 인목 속에 있는 인목 속에서 스스로 그러해. 스스로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인목에서 그냥 인사형이 스스로 인사형이 동하는 거야. 이건 시공론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변경, 이건 뭐죠? 사화에서는 사신 형이 동하는 거야. 신에서는 신해 형이 동하는 거야. 뭐 신의 형이라 부르든 신의 천이라 부르든 신의 합이라 부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칭이면 뭐가 중요해? 그 작용은 사화가 신금을 증폭시키고 신금이 해수를 증폭시키는 거야. 그리고 해수에는 임갑인내, 이건 뭐지? 해인. 이게 왜 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면, 쉽게 말하면 생함으로써 무기력해지다야. 무기력. 그런데 이것이 세 개가 섞이면 이제 황당한 거라.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신중 경금을 향해서 가는데, 경금이 인사로 증폭하고 사신으로 증폭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인사로 증폭, 사신으로 증폭, 결론적으로 경금이 증폭작용으로 강해졌어. 자기 에너지를 뽐내. 그러면 이미 인사로 무기력해지고 해진 이 인목이 신금한테 갑경 충당하거든. 그럼 뭐지? 인목이 상한다야. 인사시 사명의 문제는 인목이 상한다.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명 중에서 인사신 사명이라고 그랬을까? 축술미는 시간이 거꾸로 가요. 그죠? 미월, 축월, 미월, 술월, 축월로 가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축술미 이렇게 불러.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걸 표시한 거야. 그런데 인사시는 시간이 이렇게 순차적인 흐름이라고. 이건 증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증폭, 에너지의 증폭. 근데 얘는 뒤통수 때려서 뒤에 있는 걸 조정하다가 이런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 신사인으로 부를 수밖에 못 부른다고. 축술미를 미술축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엄청 노인네들의 일종의 이 표현 방식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나름의. 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서신 서신해 신해인 해인서 이렇게 있어. 1, 2, 3, 4.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고. 인사신 사명 그렇잖아.
얘는 없잖아. 사신의 사명, 신해인 사명, 해인사 사명. 이거 왜 그럴까? 이것 이해하는데 20년 까먹었어. 쉬운 거 같지? 이거는 핵심이 임목이라는 생기가 신금에게 뒤통수 충당하여 소위 말하는 마탱이가 가십니다. 그래서 사명 중에서 가장 더러운 물형을 가졌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이라는 이 명칭을 부여한 거야. 얘들은 왜 안 그렇지? 요 해수가 있잖아. 해수가 있다는 뭐지? 생명수가 있다는 거야. 생명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 죽는다고. 안 다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증폭과 근원적인 임목의 이 상하는 이치를 인사신 사명이라고 설명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명칭을 부여했어. 잘했죠? 짝짝짝. 자, 그러면 진미 술축에 대해서 간단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축, 진, 진, 미, 술, 진중울목을 미토가 형해. 그래가지고 맛을 가게 한 다음에 신홀에 을경합을 해버려. 왜 이래야 되냐면 진중을목이 좌우 확산을 계속하면 미토에서 까불까불하면 열매를 못 맺잖아. 그리고 신홀로 못 가잖아. 여기 이 일목을 신금 속으로 집어넣어야 을경합해에서 어떻게 된다? 가을에 열매 맺는다. 이렇게 되잖아. 자, 미술은 미중 정화가 있고 술중 정화가 있는데 이 미중 정화가 계속 수렴 에너지, 즉 열매를 만들려는 에너지를 계속 방사하면 술토에서 시종자를 저장해서 해수에 윤회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술토가 미토를 형해 가지고 정화를 해수로 정임합을 시켜서 윤회를 해야지. 자, 축토가 술토를 형하는 거는 여기에 신금 시종자가 있고 축토에서는 해자축을 지나왔어. 그럼 부들부들해졌잖아. 부들부들해졌으니까 이 부들부들 하려면은 이 형을 축토가 술토 속에 있는 이 신금을 부드럽게 만들 작용을 해야 돼. 그게 바로 형이라고. 그러니까 축술형을 하는 이유는 시종자를 어떻게 한다? 그 재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다. 그 다음에 진토가 축토를 형하는 이유는 축중 개수를 진중 개수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형하는 거야. 왜 형하지? 이 축토 속에 있는 개수가 계속 신금하고 냉기를 조성하면 사월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 꼽힐 수가 없잖아. 활짝 육양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형을 해서 망가지게 한 다음에 진사에서 무게합하는 거야. 그래서 꽃을 활짝 펴는 거지. 이것은 보다 결론적으로 이미 지나온 달에 있는 어떤 거를 뒤통수를 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려는 의지야. 그러니까 인사신해와 진술충미는 전혀 다른 사명작용을 한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자묘형을 봅시다. 이거 생애관계고, 묘오도 생애관계고, 오유도 생애관계고, 여기에 유금이 자수로 가도 생애관계야. 그런데 왜 형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자수에서 임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묘목이 있다 쳐봐. 그럼 마탱이가 가잖아, 임수는. 왜냐면 응축 에너지가 땅 위로 뚫고 올라가 버리는 순간에 기화되잖아, 개수로. 그죠? 개수는 자기가 사게 됐을부터 개묘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그럼 자묘형으로 하면 실제로 상하는 건 임수가 상하는 건지 개수가 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작용이 이제 형파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오화다 그러면 여기에 갑을이 있잖아. 그러면 오화가 갑을 무기력하게, 생기를 무기력하게 하지만 을목은 오화에서 묘파작용으로 결론적으로 경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오유 이러면 오화 속에 병정이 있잖아요. 병기정이 있지만 유금의 병화를 잡혀 병신합으로 잡아서 어떻게 한다? 분산 에너지를 마탱이 가게 한다. 정화의 수렴, 중력 에너지를 정유로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오유에서 이거 화생 아니 화극 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오화가 무기력해지는 거지 유금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야. 왜냐? 이 오화에 있는 열기를 유금이 다 잡아먹거든. 근데 근본적으로 잡아먹는 게 이 분산 에너지 병화를 잡아먹고 천천히 유술 해자축을 지나면서 정화까지 해수해서 정화까지 잡아먹는다고. 근데 그냥 오화가 내리세리 유금을 극해요 이런 생각을만 하면 이 시공간의 순환하는 이치를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유금의 경신이 있는데 유자파하면 경금이고 딱딱하게 만들려는 경금을 무력화하게 시켜야 여기서 자수가 개수로 폭발할 거 아니라고. 신금 C종자는 여기서 풀어질 것이고, 그죠? 풀어진다. 이런 것이 자묘 오유 형파의 작용이라고. 자, 정리하면 어떻게? 인서신의 생지는 폭발시키고 왕지는 어떻게 한다? 양음의 작용이 상이하여 어느 것은 없애고 어느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작용이야. 묘지는 지나온 달에 진미술 쪽 토에 있는 어떤 물질을 변형시켜서 활용해서 새로운 양기가 동하도록 한다. 따라서 생왕묘의 사명작용은 동일하다? 전혀 틀리다. 이걸 따로 국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죠?